이번 영상은 홀로코스트의 배경과 개요 등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역사적 배경 지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네,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영상에서는 홀로코스트 관련된 책들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은 워낙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건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와 역사들이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양이 정말 방대한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요약 중에 요약, 정말 간단하고 유명한 사건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영상, 책을 통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홀로코스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대학살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이 되고요. 지금은 보통 이 후자의 경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 가까이 죽었다고 하고요. 이는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600만 명이라는 수치가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서울 인구가 98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70% 정도가 학살이 된 거죠. 나치 아래서 이루어진 이 유대인 학살은 수치상으로도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그 잔인성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대학살은 홀로코스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후대의 홀로코스트가 유명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역사상 길이 남을 이런 희대에 미친 짓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겠지만 이 홀로코스트 역시 딱 한 개의 원인만 가지고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들이 뒤섞여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홀로코스트의 발생 원인은 보통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당시 유럽의 시대 상황입니다.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큰 비극을 불러왔고 여기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각 나라들에게 아주 천문학적인 수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독일은 가뜩이나 전쟁에서도 졌고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는 이런 큰 액수의 배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여러 방향에서 도와주고 있던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휘청거리게 되니까 독일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자, 이때 이 어려움과 혼란을 틈타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치,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등장해서 국민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과연 어떤 점을 내세웠길래 이렇게 국민들에게 열렬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국민들은 배상금 문제와 전후 처리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누군가 나서서 우리 배상금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즉, 나치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나타난 겁니다. 나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독일 민족, 우리 게르만 민족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우리 게르만 민족은 더 넓고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는 저급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독일은 레벤스라움이라고 해서 독일 민족들이 살아갈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원래 영토에 살던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영토를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치는 이 우월한 유전자들을 게르만 민족에 한정짓고 나머지 저급한 민족들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나치가 구분지은 이 저급한 유전자에는 유대인, 슬라브 민족, 그리고 집시, 프리메이슨, 동성애자, 게으른 노숙자들, 장애인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나치는 우생학을 근거로 이들을 차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생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를 더 좋은 쪽으로 개량할 수 있다고 믿는 이념입니다. 즉,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좋은 유전자들끼리 결합하고 번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만 해도 나치는 강제로 이들에게 불임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추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 나중이 되니까 그냥 저 저급한 민족들 다 죽여버리자 하는 식의 광기로 치닫게 된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나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비열한 유대민족들이 지금 우리를 이간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도 지고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힘든 상황에 처한 거라고 말이죠.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서서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쌓인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걸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유대인이었나요? 아무리 유대인이 밉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학살에 가담하고 침묵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유럽에서 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받아온 민족이 바로 이 유대민족이에요. 반유대주의의 시작은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바로 이 유대민족들이죠.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의 심판을 맡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저 예수님을 빨리 죽여라 하고 말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예수님의 피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를 죽인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때부터 유대인과 그 자손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팽배해지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회생활을 제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에 종사를 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각종 전문직에도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가지게 된 직업이 뭐냐면 현금을 쥐고 일할 수 있는 일, 상업이나 고리대금업 이런 데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특유의 그 사업 수완으로 장사와 고리대금업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만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당연히 탐탁치가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랬을 거예요. 저 예수님 죽인 자들이 비열하게 돈놀이를 해가지고 큰 돈을 손에 쥐었다. 그래가지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손을 낳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실제로 유대민족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성향도 강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민족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아온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나치에 의해서 계속 고조되고 있었던 반유대 감정,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광기까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치에 의해서 저급한 사람들이라고 구분지어진 이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 슬라브 민족, 장애인, 동성애자, 노숙자, 그리고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전쟁 포로들과 독일의 정치범들까지 모두 함께 수용소로 이감됩니다. 나치는 이들을 수송 열차에 태워서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수용소로 이송시키는데 이 수송 열차가 또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열차가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 다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열차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 90% 이상이 죽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들이 보내진 이 수용소들은 노동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안에 사람들 가둬놓고 고된 노동을 시키기 위한 수용소였던 거죠. 이 수용소에 끌려온 이들은 정말 밤낮 없이 노동을 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 와중에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히틀러의 광기는 극에 달합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는 결심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이때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절멸 수용소입니다. 이전에 노동을 위한 수용소들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정말 다 죽이기 위한 수용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헤움노 수용소가 바로 이 절멸 수용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수용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샤워실이라고 가장된 가스실, 그리고 무분별한 총살, 이런 이미지들은 모두 이 절멸 수용소에서 나온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치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많이 체계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가스실이죠. 이 가스실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에는 이틀 만에 3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 절멸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2차 세계대전 말미가 되고 폐색이 짙어진 독일은 더 광기에 휩싸입니다. 나치는 군수 물자의 수송보다도 유대인 수송을 훨씬 더 우선시했다고 해요. 즉, 전쟁에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유대인을 수송해서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죠. 자, 1945년이 되고 종전을 앞두고 있을 때 독일은 이 유대인 학살의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더 큰 학살을 저지릅니다. 남은 수용소들을 모두 불태우거나 폭발시키기도 하고 남아있던 수용자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걸어서 이동시키게 하는데, 이 행진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또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대학살을 저지르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손잡았던 추축국의 패배로 전쟁이 끝이 나죠. 이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으로 당시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수없이 사망했습니다.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2,7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 수치를 더 높게 보는 학자들도 많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바로 기억해냈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 홀로코스트는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학살이 바로 잊혀질 수가 있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규모가 워낙에 컸잖아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이 유대인 학살 사건을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전쟁을 치른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바로 종전 후에는 빨리 나라를 바로 잡고 전쟁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잊고 빨리 세사를 돋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활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홀로코스트가 후대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사실 희생자 수로만 따지면 연합국의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나 동성애자, 장애인들도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유대인에게 많이 맞춰졌죠.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 자본의 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로부터 큰 부자가 굉장히 많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의 입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홀로코스트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노력도 이 홀로코스트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영화와 책, 다큐멘터리,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가 후대에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이 유난히 주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홀로코스트 자체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악행이지만, 그런 악행이 과연 홀로코스트만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각국들이 원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 그리고 각종 전쟁에서 죽어나간 희생자들, 특히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서 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국가들에서 벌어진 이런 끔찍한 사건들, 그런 것이 홀로코스트만큼 부각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다치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군 위안부나 생체 실험 같은 것들 충분히 끔찍하고 비극적이었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의 사과도 아직 제대로 된 걸 받지 못했죠. 가까운 나라인 중국만 해도 전쟁 당시에 2천만 명이 넘게 죽어나갔는데 역사에서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홀로코스트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과가 집중되는 것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러한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 자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자, 이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는 정말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학문 분야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미학, 문학, 철학 등의 정말 거대한 판도 변화가 일어났죠. 특히 전쟁 이전까지 이 유럽 사회를 압도하고 있던 이성이라는 관념이 굉장히 크게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철저하게 이성, 과학, 정치, 철학이라는 그런 이념 아래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장에 몰아넣고 죽일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이성이라는 관념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후대의 문화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다이즘의 등장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배경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간단한 어떤 핵심 요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종 책, 영상, 웹사이트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부분이 있거나 이 부분은 조금 보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